몇 번? 111번. 111번? 111번 봅시다. 분권화된 자동차 사업부는 투자 중심점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사업부의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총자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만 원 나와 있고요. 영업 관련된 부채는 얼마라고 나와 있지? 50만 원. 그러면은 경제적 부가치는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 3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영업이익은 X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하자본은 얼마? 40%. 투하자본은 40%의 타인 자본과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의 자기자본 비용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20%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투하자본이 얼마래요? 40%. 투하자본이 총자산이 얼마래요? 200만 원이래요. 총자산이 200만 원. 자, 여기 자산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 자본이 부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본이 있죠, 그렇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타인 자본은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 투하 자본은 40%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40%고요. 얘가 60% 이렇게 나와 있죠. 200만 원에 40%면 얼마가 되는 거지? 80만 원. 200만 원에 60%면 얼마죠? 1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200만 원에 40%, 60%에서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이 몇 프로? 15% 나와 있죠. 여기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15%. 자기 자본 비용은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 계산해 주면 얼마 나오니? 12만 원? 네. 얘는 얼마 나오죠? 24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24만 원. 두 개 더해주시면은 토탈 자본 비용이 얼마라고 나오죠? 36만 원. 원금은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럼 평균 자본 비용이 몇 퍼센트 나오냐면 얘를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란 말 쓰는 거예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8%로 예상이 되네요. 일단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8%.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8%로 예상이 됩니다. 18%.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8%. 됐지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거기 봤더니 경제적 부가치가 얼마라고 나오냐면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적 부가치는 3만 원. 경제적 부가치는 혹시 기억나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그죠? 순이익을 계산을 하고요. 순이익에서 뭘 빼주면은 자본 비용을 빼주시면은 자본 비용을 빼주면 뭐라고 그랬지? 경제적 부가가치 EVA 경제적 부가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제적 부가치가 지금 현재 얼마 나와 있어?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적 부가가치는 3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해 주시면 되느냐면 거기 보시면은 총자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2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관련된 유동부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순자본은 얼마가 된 거예요? 영업 관련된 자산은 150만 원. 순운전 자본은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순운전 자본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에 요 자본 비용은 150만 원에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18%를 해주시면 돼요. 150만 원에 18%를 해주시면 저게 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곱해볼래 얼마 나오나? 150만 원에 18%. 자본 비용이 얼마라고 나오니? 27만 원. 27만 원 나오죠. 그러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즉 여기에서는 순이익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 영업이익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순이익, 즉 영업이익이 과연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얼마 나옵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30만 원 그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총자산에서 영업 관련된 부채, 유동부채를 빼준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고요. 그 순운전 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해주시면은 자본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순운전 자본. 총자산에서 영업 관련 부채를 빼주시면은
그걸 우리가 순운전 자본이란 말 쓰는 거고요. 순운전 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 18% 해주시면은 자본 비용이 나와서 거꾸로로 가면 영업이익은 30만 원이 되는 거야. 저거 자본금 비용이랑 저기 써져 있는 자본 비용이랑 다른 거예요? 이 자본 비용은 부채에 대한 자본 비용,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배당금, 실제 얘기를 하면 배당금, 이거는 뭐? 그죠? 이자 비용.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본 비용은 여기 15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유동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순운전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 순운전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36만 원이 아니라 36만 원 중에서 영업 관련된 유동부채 빼준 나머지 순운전 자산에 대한 자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그 영업 관련된 유동부채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얼마 들어가면 되냐면 36만 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36만 원. 다시 한번 영업 관련된 유동부채가 없으면 그냥 얼마? 36만 원으로 예상해 주시면 되는데 영업 관련된 유동부채가 있으면 그거 빼서 영업 관련된 유동부채는 차입금이 아니란 말이야. 뭐가 아니에요? 차입금이 아니라 뭐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뺀 나머지 금액만 갖고서 자본 비용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외상매입금이나 뭐 가장대표인 게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런 것들을 영업 관련된 유동부채란만 쓰는 거야. 11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원가는 경영자 의사결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원가 분류가 올바른 것으로 짝져진 것을 물었습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원가,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뭐가 있다고요?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비관련 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을 하느냐면 매몰 원가라는 말 씁니다. 매몰 원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원가, 현재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 그래서 비관련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몰 원가란 말이야. 다시 한번 비관련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매몰 원가.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비관련 원가라는 말 대신에 매몰 원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디귿이 되겠네요. 디귿. 니은은요 실제 지출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실제 지출됐으면 뭘까요? 지출 원가와 기회 원가. 그래서 A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니은은 A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원가는 말 그대로 실제 지출된 거고요. 기회 원가는 뭐죠? 포기한 원가 중에서 가장 큰 원가가 이제 기회 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출되지 않은 원가예요. 기회 원가는. 디귿은 뭐죠? 원가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 원가가 언제 발생되었느냐에 따라서 매몰 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고 미래 원가는 미래에 발생된 원가죠. 그렇죠? 답은 C가 맞는 거죠. 그러면 3번이 맞습니다. 디귿과 관련된 것은 C.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 그 다음에 미래 원가는 미래에 발생된 원가. 그럼 4번은 리을은 회피 가능성에 따라서 회피 가능 원가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회피 불능 원가. 답은 B죠. B랑 어울리는 거죠. 회피 가능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회피 가능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변동비. 변동비가 회피 가능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회피 불능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고정비. 회피 불능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정비.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단기 수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0만 원 나와 있고요. 여러 사업부 중에서 사업부 가배 보건이익은 15만 원이다. 사업부 가배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7만 원이다. 여러분 공통원가 배분액이 고정비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고정비는 7만 원이다. 공통원가 배분액 중에서 3만 원은 갑을 폐지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갑을 폐지하였다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로 변하겠는가?
공식을 쓰면 되죠.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뭐라고 할까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자, 이런 공식에서 갑의 공원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 갑의 공원이익은 15만 원이다. 15만 원. 고정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7만 원. 7만 원. 그럼 영업이익은 8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갑을 폐지한대요. 갑을 폐지하면 공원이익은 없어지는 거죠. 네. 공원이익 없어집니다. 그럼 고정비도 없어져야 되는데 고정비는 3만 원은 폐지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3만 원이 계속해서 발생한대요. 그럼 마이너스 3만 원이 나오겠죠? 0에서 3만 원 빼주면 마이너스 3만 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요. 플러스 8만 원이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요? 3만 원.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죠? 11만 원만큼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회사 전체 단기 순이익은 60만 원인데 11만 원만큼 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 49만 원으로 조정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폐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114번 문제를 보시면 손익자료가 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관련된 분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가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씩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를 폐쇄하면 회사 전체 손실은 얼마가 된다? 1,700원이 된다. 그죠? 여러분 A를 폐쇄하더라도 A를 폐쇄를 하면 A, B, C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자 그러면 여기 볼래요? A를 폐쇄하면 공원이익이 없어지는 거지. 네. 근데 A의 회피 불능원가는 네.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죠. 얼마죠? 900원이죠. 여러분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00원이고 B는 얼마니? B는 마이너스 200원이죠. B는 마이너스 200원. C는 뭐죠? 400원. 400원이 이익이죠. 네. 400원이 이익이에요. 그러면 합계는 1100원에서 400원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700원이죠. 1번이 틀렸네요. A를 폐쇄하면 회사 전체 손실은 얼마가 된다? 700원이 된다. 회사 전체 손실은 700원이 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뭐를 폐쇄하라고 나와 있어요? B와 C를 폐쇄를 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봐요. B와 C를 폐쇄를 합니다. 얘와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고정비가 각각 얼마라고 나와 있어? 1200원에 900원. 여기 1200원에 9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자. A는 그대로 내비두는 거죠? A는 고은이익이 얼마래요? 600원이고요. 그래서 적자가 얼마? 300원이었었는데 자 B하고 C를 폐쇄를 하면 얘 적자 얼마죠? 1200원. 얘 적자 얼마죠? 900원. 그치? 토탈 손실은 얼마가 되죠? 2,400원 이렇게 되죠. 토탈 손실은 2,400원이 된다. 맞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A와 C를 폐쇄하면 전체 손실은 2,000원이 된다. A와 C를 폐쇄한대. 왜 B를 남겨놓고 A와 C를 폐쇄한대요. 여기 봐. A를 폐쇄를 했어. 그래 적자 얼마? 900원. C를 폐쇄했으니까 900원이지. A는? B는? 1,000원에 1,200원이면 마이너스 얼마죠? 200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000원이 되죠. 마이너스 2,000원. A, C 모두를 폐쇄하면 그냥 문 닫히고 얼마 되냐? 3,000원이죠. 여기 봐. 다 폐쇄하면 얘만 남는 거지. 얘 얼마 남아요? 3,000원. 그러면 그냥 얼마가 되는 거지? 3,000원의 손실이 되죠. 3,000원 손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그지? A와 B를
A와 B를 폐쇄를 하면 A와 B를 폐쇄를 하면 제일 난 게 그래도 C는 남겨놓고 그지? 네. 400원에다가 A와 B 폐쇄하면 900원, 1200원이니까 2100원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 그지? 그러면 다 치골. 자 어쨌든 1번이 틀렸습니다. 115번 매월 5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3일에 단당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00원. 단당 변동비는 얼마? 50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정비는 얼마래요? 150만 원이다. 몇 단위를 특별 주문 받았습니까? 2천 단위를 특별 주문 받았다. 유효 생산 설비 능력은 특별 주문 수량보다 부족한 상황이며 이게 뭐야? 유효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특별 주문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기존의 판매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잖아. 네. 무슨 말인지 갑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유효 생산 능력이 충분하면 회사가 노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노는 데가 있으면은 다 받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기존의 생산량을 줄이고 그 특별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기존의 생산량을 줄이는 만큼 기존에 뭐가 줄어들까요? 공원이익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공원이익이 줄어든단 말이야. 기존에.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존 판매량 감소분에 공원이익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원이익.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아웃이에요. 1번은 무조건 아웃입니다. 맨 끝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손해보는 거 있잖아, 그치?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원이익이 반드시 관련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관련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 봐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잘 봐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뭘 계산하면 되는데 공원이익을 계산해줘요. 우리 회사는 연간 5,000개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5,000개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3,000개를 팔아요. 여유가 몇 개 있어요? 2,000개 있지, 그치? 그럼 몇 개 주문 받았어? 2,000개 주문 받았지? 그러면 나는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총 생산 능력이 5,000개인데 현재 실제 생산하고 있는 게 실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게 3,000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3,0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유효 생산 능력은 몇 개만큼 있어? 2,000개만큼 있지, 그치? 근데 2,000개 주문 받았지? 그럼 그대로 내비두는 상태에서 몇 개 추가로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2,000개 추가 생산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4,000개를 생산을 해요. 몇 개밖에 안 되는데 1,000개밖에 안 되는데 2,000개를 무조건 만들어 달래. 근데 안 만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얘 2,000개 만들어주면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지? 3,000개가 되면 결국 뭐도 줄어드는 거지? 공원이익도 몇 개만큼? 1,000개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단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쵸?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 관련원가. 그래서 기존 판매량 감소분에 공원이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생산 설비 능력은 특별 주문 수량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 문장이 바로 기존 판매량의 감소분의 공원이익을 고려를 해라 라는 그 뜻이었고요.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에 주문 처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얼마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900원. 그러면 주문 처리 비용, 특별 주문 처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특별 주문 처리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 주문 처리 비용. 그러면 이번에도 특별 주문 처리 일단 1번은 아웃이라고 그랬지, 그치? 1번은 아웃이고 2번에 특별 주문 처리 비용, 3번에도 특별 주문 처리 비용, 4번에도 특별 주문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쵸? 밑줄 다 쳐보시면 돼요. 다음 중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 것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 고정비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정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고정비자 들어가는 건 다 아웃이네. 그래서 2번에 단당 고정비 X 아웃이고요. 3번에도 단당 고정 원가 있죠, 그쵸? 네. X 아웃이고요. 그럼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 주문가는 변동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고정, 여기 봐봐. 내가 추가 주문을 받기 위해서 기존 시설 갖고 안 돼서 추가 시설을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고정비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기존
기존 생산 능력에서 부족한 만큼만 애를 줄이고 나머지는 고정비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고정비자가 들어가는 거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실제 생산량을 줄여줘야 되는 거니까 공원이익이 줄어들겠지 그치? 요 공원이익 그 다음에 변동비 들어가고 특별 주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고정비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은 4번이고요 1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물음이 뭘 물었지요? 최근 한 업체로부터 부품 A 1위 단위를 얼마에? 500원에 공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자가 생산하던 걸 잘 들어봐요. 자가 생산하던 걸 외부에서 구입하면, 그죠?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줘야 될 게 뭐냐면 자가 생산하던 것을 외부에서 구입 시 관련 원가는 외부 구입 시 관련 원가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관련 원가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일단은 회피 가능 원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가 생산하는 걸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 관련 원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외부 업체의 제안을 수용하면 자가 제조보다 연간 얼마나 유리 또는 불리한가? 직접 농비는 변동비이며 고정 제조 간접비는 몇 프로 회피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50%만큼 회피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봐봐. 변동비가 여러분 내거나 박스 안에 볼래요?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43,000원. 농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7,000원. 변동 제조 간접비는 얼마? 13,000원.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 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산량이 몇 단위라고 나와 있지? 250단위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자 변동비가 다 더해주면 얼마니? 변동비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73,000원.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가 얼마예요? 50%면 15,000원이죠. 15,000원. 그러면 얼마죠? 88,000원이 관련 원가인데 얘가 250단위를 얼마에? 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죠, 그렇죠? 그 250개 곱하기 500원이래. 단위당 500원. 그럼 얼마니? 12만 5천원. 다시 한번 얼마? 12만 5천원. 이 88,000원이 관련 원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내가 줄 수 있는 여기 봐요. 내가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최대 금액이 88,000원인데 얘네가 얼마에 공급하겠대? 12만 5천원 달래요. 12만 5천원을 달란다고요. 그럼 더 비싸게 부른 거지, 그치? 외부에서 사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얼마만큼 불리한 거지? 37,000원만큼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죠.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라고. 37,000원만큼 불리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 두 개 더해서 88,000원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야. 너 얼마 달라고? 그랬더니 12만 5천원 달래. 미친 거지, 그치? 그거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가 생산해도 12만 5천원이 안 나오잖아. 다 더해봐요. 자가 생산해도 12만 5천원이 나와? 안 나오죠, 그쵸?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자가 생산했을 때도 10만 3천원? 그치? 10만 3천원밖에 안 나오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야? 12만 5천원 달라고 하니까는 외부에서 사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사오는 순간 얼마만큼 불리하다? 37,000원만큼 불리하다라는 얘기죠. 37,000원만큼 불리하다. 됐어요? 이거는 시계에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유진이가 택시를 타고 학원을 오는데 매일같이 택시비가 2만 원씩 들어요. 왕복으로 2만 원씩 들어요. 그런데 여기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지? 승희가 유진이한테 그러는 거지. 언니 택시 위험하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태워다 줄게 싸게 3만 원에. 너 택시 탈래? 승기차 탈래? 저리가. 대화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 먹이려고 아주 그냥 너 승희야 너 3만 원에 콜했다 그지? 너 3만 원 한 달치 선불로 내. 참, 하여튼 아유 내가 이 한 달에 3만 원이면 싼거 아니에요? 하루에 3만 원. 야, 선생님 진짜 싸게 해줄게. 얼마예요? 5만 원. 3만 5천 원. 더 이상은 안 되나? 생차. 진짜 어이가 없어. 선생님 30년 무사고. 30년 무사고. 선생님 안전운전. 근데 선생님 차를 하루쯤만 타봐도 될 듯. 그래도 승희차 탄디야. 자 봅시다. 너무 치사하고 들어. 117번 실현자가치법에 관련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투자기간 또는 현금 흐름을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하는 것은 내부 수익률법이란 말 쓰는 거고,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건 실현자가치법이에요. 그런데 그 자본비용의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번 틀렸어요. 뭐든지 뭐 내부 수익률이라든지 자본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번에 틀렸고, 독립적 투자안에 대해서 의사결정 시 실현자 가치가 0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채택하면 된다. 맞고요. 0보다 크면 채택, 0보다 작으면 기각이죠. 네. 자, 복수 투자안의 현재 가치는 그 투자안을 구성하는 개별 투자안의 각각 실현자 가치를 합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치가산이란 말 쓰죠. 실현자가치법의 가장 큰 특징이 더해줄 수가 있다고 했죠? 네. 가치가산 원칙이 성립된다. 실현자가치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치가산 원칙이 성립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118번. 118번 보자. 단기 초에 내입연수 5년. 처분 가치가 없는 기계를 얼마에 사왔다고 나와 있어요? 220만 원에 구입했다. 정액법으로 감가 생각될 것이다. 매년 90만 원의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분 여기 봐요. 현금 유입액이 그죠? 세전 그죠? 법인세비용 차감전 세전 현금 유입액이 얼마래요? 90만 원. 여기서 뭐 빼주면 되는 거지? 감가 상각비 얼마일까요? 220만 원 나누기 몇 년이에요? 5년. 그럼 얼마 나오지? 44만 원.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계산이 되니? 46만 원. 마이너스 뭘 빼주면 돼요? 법인세 몇 프로? 30%로 가져간다. 30%면 얼마지? 3, 4, 11이니까 13만 8천 원. 그러면은 세후 순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32만 2천 원. 맞아요? 네. 세후 순이익은 32만 2천 원. 여기까지 했니? 네. 그럼 여기 봐. 현금유입, 세전임금유입에 9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법인세 빼주면 세후 순이익이 나옵니다. 플러스 다시 뭘 해주라고 그랬어요? 감가상각비 얼마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44만 원. 이렇게 해주면은 현금 창출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76만 2천 원. 몇 년 동안? 5년 동안. 다시 한번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년 5년 동안 76만 2천 원씩. 76만 2천 원씩 이렇게 현금을 창출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 거 곱하기 매년 동일한 금액이니까 곱하기 뭐를 해주라고 그랬어? 연금 현가. 5년에 연금 현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61. 3.61. 곱해볼래? 76만 2천 곱하기 3.6이라면 현재 가치가 투자안의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계산이 되니? 275만 820원. 근데 투자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투자액은 220만 원.
투자액은 220만 원 빼주면은 NPV 수면제 가치는 얼마? 55만 820원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3번. 이건 딱 틀이잖아, 그치? 이건 틀입니다. 그래서 매년 76만 2천 원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쉽게 나오는 문제는 이게 주어지지만 여기는 새우, 그죠? 현금 유입액 9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빼주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빼주시면 새우 순이익이 나오고요. 플러스 감가상각비 얼마? 44만 원 하면 현금 창출이익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76만 2천 원씩. 76만 2천 원, 76만 2천 원, 76만 2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9번 문제를 보시면 A 사업부는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단위다. A 사업부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A 사업부를 먼저 써볼게요. A 사업부의 매출. 여기 봐요. 매출이 얼마래? 요 판매 가격, 단위당 판매 가격은 900원. 마이너스 변동비는 670원. 670원 빼주시면 A 사업부의 공원이익은 얼마라고 예상이 될까요? 230원. A 사업부의 공원이익은 230원. 연간 생산 능력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0만 단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회는 냉장고를 생산한 B 사업부도 운영하고 있다. B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B 사업부. 자, 여기는 냉장고를 생산한대요. B 사업부는 현재 10만 단위의 모터를 600 얼마네 그거? 680원? 네. 만 단위의 모터를 여기 봐요. 외부에서 만 단위의 모터를 얼마에 사온대요? 680원에 구입을 한대요. 680원에 구입을 한다. 근데 A 사업부도 뭘 생산하는 거야? 모터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봐봐. A 사업부에서 모터를 생산하는데 얘네는 다 이걸 어디에 판매를 해줘? 외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치? B 사업부는 냉장고를 생산하는데 모터가 필요하죠, 그쵸? 네. 근데 여기에 얘네 걸 안 갖다 쓰고 어디에서 사와요? 외부에서 사갖고 오는 거야, 그치? 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회사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사내 대체 시 단위당 변동비 얼마를 절감할 수 있대요? 130원을 절감할 수 있대요. 만약에 사내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모터를 여기 봐봐. 이렇게 사내 대체를 한대요. 그럼 변동비가 얼마 절감이 된대요? 130원이 절감이 된대요. 그럼 변동비가 얼마가 되는 거지? 540원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치? 네.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변동비가 540원으로 줄어드는 거지? 네. 얘네는 외부에 팔든 사내 대체를 하든 공원이익은 똑같이 얼마를 벌면 되는 거야? 230원만 벌면 뭐 외부에 팔든 내부에 팔든 상관없는 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A 사업부가 현재 외부에 모터를 판매를 해서 얻는 공원이익이 230원이야. 얘네는 B 사업부는 모터를 외부에서 사갖고 온대요. 그럼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아니 같은 회사에서 모터 생산하는데 얘는 다른 것들 그죠? 다른 데서 갖다 쓰니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줘 그냥. 그랬더니 얘네가 그러죠, 뭐 저희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 버는 만큼만 벌면 돼요, 그죠?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우리 버는 만큼만 벌면 돼요. 230원. 변동비가 얼마 절감된대요? 130원. 뭐 판매 관리 위해서 광고 선전비 같은 게 절약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변동비는 얼마만 들어가요? 540원만 들어가잖아. 그럼 얼마에 팔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면 700 얼마예요? 770원을 요구를 하겠죠. 770원. 답은 몇 번? 3번.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봐요. A 사업부의 입장에서 최소 대체 가격이란 말 쓰는 거예요. 최소 대체 가격. 대체 가격은 얼마니? 770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기 봐요. 우리는 최소 770원은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야. 사장이 여기 봐요. 사장이 그랬어요. 사장님이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얘 줘. 너는 얘 여기 갖다 써. 라고 했더니 얘가 뭐 우리 상관없어요. 줄 수 있어요. 우리 최소 얼마 받으면 돼? 770원만 받으면 돼요. 그랬더니 얘네는
얘네는 이 사업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잘 봐요. 얼마일까? 사는 사람은 그러잖아. 야, 내가 너한테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고, 그치? 파는 사람은 나 최소 이거는 받아야 돼 이렇게 표현하지. 야, 나 최대 이만큼 받아야 돼 이래? 최대 이만큼 받아야 돼 이래? 아니지.